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뮤닉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희 경우는 멤버십분들 상으로 옵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접목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옵션 시장을 접목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저표가 되어 있는 개별 주식이나 원유 섹터 그리고 천연가스 섹터 등을 여기 2400분을 상으로 해서 매일매일 분석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서 공부를 함께 이어나가고 싶다면 제 멤버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전투원들의 철수를 지시하면서 무력 충돌은 피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긴장감은 한층 낮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주가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국제 유가의 상승 가능성 또한 점쳤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전이 일어나면서 원유 파이프라인이 막히거나 석유 터미널 혹은 항구가 점거되면서 원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추었고, 이미 바그너 그룹이 점령을 하면서 석유 저장소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다고까지 밝혀졌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펼쳐질지 저야 알 수 없지만 원유 섹터에 있어서 제가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원유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유의 재고량이고, 이란에서 풀린 원유의 공급량과 사우디의 프로덕션 컷을 전부 다 감안해도 이미 수요 대비 공급은 2023년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에서의 내전이 확전이 된다면 안 그래도 천천히 줄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량에 더 큰 차질을 줄 수 있고, SPR을 제외한 원유 재고량은 여기 5년이란 기간 대비해서 가장 낮은 재고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내전이 터졌든 안 터졌든 보신 바와 같이 재고량은 5년 대비 올 타임으로 갱신하고 있고, 2022년 하반기 대비해서 2023년 하반기는 완전 반대 상황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하였는지라 펀더멘털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WTI 유가는 언제 튀어올라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유는 제가 거의 매일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헤드라인 CPI가 4.0%까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원유가 전부 다 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2022년 11월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 부분에서만 꾸준히 물가가 하락하면서 5월 달에는 year over year 기준으로 11.7%가 하락했지, 그 외 부분에 있어서 이처럼 크게 하락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인 에너지 부분이 반등을 해버린다면은 헤드라인 CPI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연준이 계획한 대로 23년에 금리를 2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에너지는 아직 반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원자재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반등을 천천히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식량에 있어서 잘 보시면은 위트 쪽에서는 이렇게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콘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캐틀은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리의 경우는 이렇게 반등을 이어나가다가 최근에 ISM Manufacturing Index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7월 대비해서 반등을 제법 해준 상태이고요. 천연가스의 경우는 RSI가 상승하는 트렌드를 유지해줌에 따라서 천천히 반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드라인 CPI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의 경우는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태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6월 30일 날 PCE의 수치와 University of Michigan First Year Inflation과 5 to 10 Year Inflation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제법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PCE를 볼 텐데, 헤드라인 PCE의 경우는 헤드라인 CPI와 마찬가지로 컨센이 3.8%가 예측이 되면서 지난달 수치인 4.4% 대비해서 큰 폭으로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어 PCE의 경우는 4.7%로 지난달 대비 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치인 것이죠. PCE를 보다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PCE 데이터의 경우는 솟구쳤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다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Core PCE를 그나마 Core CPI 대비해서 선호하는 이유는 PCE 쪽에서는 부동산 부분이 15%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CPI에서의 부동산은 35%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외한 정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CE를 좀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Core PCE가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나 부동산 때문일까봐 부동산 부분이 제외된 Core PCE Less Housing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Core PCE Less Housing을 보시면은 오히려 강하게 PCE가 반등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줄어들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물가는 강하게 반등을 해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는 헤드라인 CPI만 보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데이터 때문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증시는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것과는 반대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크로적인 펀더멘탈은 이렇게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지금까지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올랐고 이제서야 빅스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서 옵션에 의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서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여기 라이징 웨지가 잡히면서 한번 throwover이라는 속임수를 주고 S&P 500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에 분석드린 대로 S&P 500이 사실 RSI 관점에서 이렇게 70을 넘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70을 넘은 뒤에는 항상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가 동반되었다는 점 봤을 때 개인적으로 모든 매크로와 기술적인 차트 분석 그리고 옵션 부분을 전부 다 분석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단지 주식이 저점 대비해서 20% 올랐다고 해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매크로 관련 이유가 없이 옵션에 의한 단기적인 상승이었다면 오히려 더 조심을 하고 장기적으로 현금을 모아나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주식은 이제서야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항상 주식 대비해서 똑똑한 채권 시장은 예전부터 악화되는 매크로 환경에 발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줘 왔습니다. 2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꾸준한 상승을 하면서 벌써 4.7%를 갱신하였고요. 4.8%라는 선이 사실 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발표되는 매크로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을 또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10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컵앤핸들의 형태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국채금리가 올라서 4%의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채권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워낙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성장주는 큰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다. 다른 채권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쉬지 않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텔레그램에 전부 다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에 조인해 주시려면 더 이상 서학개미가 아닌 신서학개미로 조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